22. 스트레스에 대한 바른 이해와 태도. 스트레스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남, 세상 또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와 남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부딪힘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심리적 마찰이다. 지금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인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억울함을 겪어야 되는지, 너무도 많은 내가 왜? 란 질문이 이해가 안 될 때 그 정도에 따라 스트레스가 증감된다. 당신에게 생긴 불면증도 같다. 내게 왜 불면증이 왔고, 내가 왜 불면증을 겪어야 하고, 내가 왜? 라는 생각처럼 현재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를 때 잠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불면증은 점점 더 깊어진다. 그러나 그것이 스트레스든 불면증이든 다른 무엇이든 그 모든 건 돌고 도는 기륭화복의 한 단면이다. 인생이란 필연적으로 기륭화복이 있고 그것은 고정됨이 없이 돌고 돈다.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있다. 그것은 돌고 도는 계절의 변화와도 같다. 계절의 변화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듯이 인생의 기륭화복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자연의 이치이듯 돌고 도는 인생의 기륭화복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이치다. 그러므로 당신의 의지와는 별개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닥쳐 괴롭다면 그건 그저 돌고 도는 기륭화복에 따라 당신의 인생이 겨울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이때 중요한 것이 중용의 마음가짐이다. 그건 인생의 봄이 왔을 때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인생의 봄에 온 행복에 매몰돼 너무 희희낙락하지 않고 내게 인생의 봄을 가져다 준 하늘에 감사하고 내 인생의 행복을 세상과 나누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건 인생의 겨울에 왔을 때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인생의 겨울에 온 역경과 불운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인생의 겨울이 닿으면 인생의 봄이 온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용기를 잃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중용의 마음가짐을 가질 때 그 어떤 스트레스도 이겨낼 수 있다. 겨울이 싫고 좋음의 대상이 아니듯 우리 인생의 스트레스는 기피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지나가야 할 인생의 과정이며 내가 넘어서야 할 인생의 성장통이다. 만일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없다면 그 어떤 실패와 좌절이 없다면 노력하지 않아도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인내하지 않고도 쉽게 성취를 이룬다면 어둠을 벗어나 빛을 만나는 환희가 없다. 불행을 벗어나 행복을 만끽하는 기쁨이 없다. 그러므로 인생의 스트레스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건 인생의 밥상에 없어서는 안 될 반찬이다. 반찬 없이 밥만 먹는 것은 재미없다. 밥 없이 반찬만 먹는 것도 고역이다. 당신에게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있는가? 그럼 그것은 당신 인생의 밥상이 보다 건강하고 당신의 영혼이 보다 성숙할 기회가 온 것이다. 스트레스는 당신이 영혼이 점프할 기회다. 당신은 그저 스트레스라는 인생의 숙제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하나의 계절을 맞듯 그렇게 맞으면 된다.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인생의 기류화복을 거스르지 말고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는 거지. 좋은 날이 있으면 힘든 날도 있는 거지. 여기에도 무슨 하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인생의 기륭화복을 열린 마음으로 대하면 된다. 이렇게 스트레스에 열린 마음을 갖는 순간 그때까지 불행의 씨앗이었던 스트레스는 하루아침에 행복의 씨앗으로 탈바꿈 한다. 스트레스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갖는 순간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 이것은 우주, 마음의 오묘한 작용이다. 고통에 열린 마음을 갖는 순간 고통과 싸우고 저항하면서 이루어지는 영혼의 성장이 자연스럽게 완성된다. 그 순간 고통이 있을 필요가 없어진다. 그 순간 고통이 있을 의미가 없어진다. 열린 한 생각을 한 것밖에 없는데 어제의 불면증이 오늘 없어졌다면 그건 당신이 고통을 통해서 할 공부를 그 한 생각이 대신했기 때문이다. 그 한 생각으로 당신의 성장을 위해 우주가 당신에게 부여한 불면의 고통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의미를 다한 일은 사라진다. 의미를 다한 하나의 계절이 사라지듯 의미를 다한 불면의 고통은 저절로 사라진다. 23. 모순적인 주문을 해선 안 된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 아프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다. 몸이 정상인 사람들은 자신이 아프다는 생각이 없다. 이것이 아픈 사람과 아프지 않는 사람의 차이다.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은 늘 불면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있다. 불면증이 없는 사람들은 불면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없다. 이것이 불면증이 있는 사람과 불면증이 없는 사람의 차이다. 머리가 좋은 분들은 여기서 뭔가를 알아차릴 것이다. 그렇다.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으며 마음의 상태는 그대로 몸에 투영된다.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해진다.
마음이 불안하면 몸도 불안해진다. 마음에 잠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있으면 그건 자동적으로 몸에 반영되어 편안하고 이완된 수면은 멀어진다. 불면증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친다.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마음은 불안하지만 몸은 편안하기를 바란다. 마음은 잠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가득하면서도 몸은 고요하고 평온한 수면이 깃들기를 바란다. 비 올 때 햇빛을 바랄 수 없는 것처럼 겨울에 봄을 바랄 수 없는 것처럼 이런 이율배반적인 요구는 실현될 수 없다. 마음이 고요하면 몸도 고요하다. 마음이 고요하면 잠은 저절로 온다. 당신이 정말 잠을 원한다면 마음을 걱정과 불안으로 채우면서 그런 마음과 상관없이 잠을 바라는 모순적인 주문은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다. 24. 원인의 길이 있다. 불면증은 일종의 어두운 동굴이다. 그 어두운 동굴을 벗어나는 길은 동굴의 상황을 무작정 견디는 것도 아니고 무턱대고 아무 길이나 헤매는 것도 아니다. 어떻게 하면 동굴을 벗어날 수 있는지 알고 어디로 가면 출구가 있는지를 알고 그리로 향한 길을 갈 때만 어두운 동굴을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동굴에 빠진 이유를 모른 채 어두운 동굴 속을 헤매다가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는 약을 먹고 불안을 잊기 위해 수면제제를 먹는다. 그것은 동굴을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동굴 속에 머무는 것이다. 불면증이란 동굴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동굴의 어둠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동굴에 빠진 원인을 아는 데 있다. 당신에게 불면증이 있다면 무턱대고 불면증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멈추고 불면증의 원인을 잘 가늠해야 한다. 그리고 불면증의 원인이 마음이라는 것을 알면 마음이 아닌 약이나 음식을 찾는 것이 너무도 쓸데없는 짓이란 것을 알게 된다. 그때 당신은 쓸데없는 짓거리를 멈추고 잠을 욕심내거나 집착하지 않고 잠이 자연의 리듬을 따라 오가는 것을 깨닫고 또 자연스럽게 지켜보게 된다. 그때 마음은 절로 고요해진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몸도 따라서 편안해지고 잠은 저절로 제자리를 찾는다. 언제나 불면증의 원인을 아는 것이 불면증의 동굴을 빠져나오는 길이 된다. 이것은 불면증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다. 25. 불면증은 하나의 허구. 불면증은 본래 허구다.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은 불면증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불면증으로 힘들어하지만 그것은 스스로 불면증이란 가상의 감옥을 만들고 그 안에 스스로 갇힌 것일 뿐이다. 불면증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제까지 당신을 괴롭히던 불면증이 사라지고 한순간에 정상 수면이 찾아오는 것이 그 증거다. 마음엔 어떤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러나 당신이 우연히 잠을 못 잔 하루를 하나의 고정된 실체로 생각하는 순간 불면증이란 감옥이 만들어지고 당신은 그 안에 갇히게 된다. 당신이 그 안에서 아무리 울부짖어도 우주의 입장에서 당신은 한심하다. 당신은 당신의 상상으로 만든 감옥에 스스로 갇혀 난리를 치는 것뿐이다. 당신이 있다고 발버둥치는 그 불면증은 오로지 당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허구다.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면증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다. 당신이 당신 생각의 허구를 자각하는 순간 있다고 생각한 불면증은 저절로 사라진다. 본래 없는 것을 없다고 자각하는 것이 본래 없으니 없애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 불면증을 벗어나려는 온갖 짓거리가 정말 웃기는 일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정상 수면으로 가는 바른 길이며 빠른 길이다. 26. 내 마음에 봄이 오면. 겨울은 춥고 얼음이 어는 계절이다. 그러나 아무리 두껍게 언 얼음이라도 봄에 햇살이 닿으면 힘없이 녹는다. 아무리 불을 붙이고 장작을 태워도 끄떡하지 않던 얼음도 봄 햇살을 이기지 못한다. 지금 당신에게 불면증의 고통이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겨울의 한가운데 와 있다. 불면증의 고통이 오래되었다면 당신 마음의 겨울이 그만큼 길고 당신 마음의 얼음은 그만큼 두껍다. 그 두꺼운 얼음을 녹이기 위해선 종이 몇 장, 장작 몇 개가 아니라 당신 마음의 봄을 불러들이는 것이 상책이다. 당신 마음의 봄을 불러들이는 방법은 잠을 당신 생각으로 좌지우지하려 하지 말고 잠 그 자체의 온전한 생명작용을 믿는 것이다. 당신은 그 옛날 불면증이 없었을 때 잠 그 자체의 온전한 생명작용을 믿었다. 잠에 대한 그 어떤 걱정도 불안도 없었다. 그 마음이 바로 잠의 생명작용을 믿는 마음이다. 당신은 지금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불면증의 약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닌 태어나면서부터 당신에게 있는 그리고 잠의 생명작용을 주관하는 근원에 대한 자각과 믿음을 일깨우는 것이다. 두껍게 얼었던 당신의 마음을 녹이는 봄이 오는 신호는 당신 마음 안에서 자라나는 근원에 대한 굳은 믿음과 신뢰다.
진정으로 그것을 믿을 때 당신의 마음은 절로 편안해진다. 당신의 수면도 절로 좋아진다. 그것으로 불면의 고통은 끝난다. 27. 자각은 새 세상을 향한 통로. 무언가에 대한 당신의 새로운 자각은 오래되고 낡은 생각의 세상을 벗어나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연다. 만일 지금 당신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그 변화를 하나의 탈출구로 삼고 싶다면 지금의 당신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을 떠나 새롭고 신선한 자각에 눈뜨는 것이 길이다. 불면증이 있는 당신이라면 더욱 그렇다. 불면증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불면증에 별다른 도움이 못 된다면 당신은 그 쓸모없는 낡은 앓음을 떨치고 당신을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새롭고 진실한 자각을 향해 두려움 없는 전진을 해야 한다. 잠에 대한 새롭고 진실한 자각이란 잠이 근원이 하는 생명작용이며 생명작용의 원리에 따라 스스로 오가는 일이며 생각과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자각이다. 이것이 잠에 대한 새롭고 진실한 자각이다. 따라서 잠이 오면 오는 것이고 잠이 안 오면 안 오는 것이며 그 자체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잠이 오지 않는다고 잠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당신의 욕심대로 잠을 움직이려 했다면 그것이 불면증의 주범임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 당신이 무수히 해온 시도들, 우유를 먹고 햇빛을 보고 운동을 하고 반신욕을 하고 수면에 좋은 무언가를 먹는 그런 짓거리로 불면증을 고치려 했다면 바로 그것이 불면증의 주범임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마치 전쟁에서 적의 장수는 놔두고 적의 졸병을 잡는 데 혈안이 된 것과 같다. 하급 졸병 몇 명을 제거한다고 전쟁을 이길 수 없다. 전쟁을 이기기 위해선 적의 중심인 장수를 잡아야 한다. 그래야 전쟁이 끝난다. 자질구레하고 피곤하기만 한 졸병들과의 싸움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소모적인 방법이지만 적의 장수를 잡는 치명적인 한 수는 적과의 전쟁을 단번에 승리로 이끈다. 잠에 대한 새롭고 진실한 자각은 불면증의 고통을 빠르게 해결한다. 그것은 적의 핵심인 장수를 잡아 일시에 전쟁을 끝내는 것과 같다. 잠에 대한 새롭고 진실한 자각으로 일어나는 마음이란 어떤 마음인가? 그것은 근원이 하는 일에 대해 그 어떤 의심도 없는 마음이다. 그것은 천길 절벽 끝에서 두려움 없이 앞으로 한 발짝 내딛는 그런 마음이다. 당신이 잠에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새벽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 불면증이 당신에게 붙어 있을 수 없다. 28. 자신감의 중요성. 자신감이란 나를 믿는 마음이다. 병의 극복에는 이만한 약이 없다. 좋은 약을 찾고 좋은 병원을 찾고 좋은 의사를 찾는 것도 병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다.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다. 경우의 수에 따라 이리저리 생각이 변하고 자신감이 없다면 마음이 늘 불안하고 긴장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마음이 잠과 연관되면 불면증이 되고 그런 마음이 신경적인 것과 연결되면 강박증, 우울증, 조울증 같은 신경증이 된다. 이 모두는 자신감이 없는 데서 오는 일이다. 자신감을 얻는 비결은 진실이다. 진실을 알면 그건 그대로 믿음이 된다. 진실을 알면 그건 그대로 자신감이 된다. 진실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자신감은 없다. 불면증을 벗어나는 진실은 무엇인가? 그건 근원의 힘이 알아서 조화롭게 생명작용을 온전히 돌본다는 것이다. 그건 근원의 힘이 알아서 조화롭게 잠을 온전히 오가게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토를 달고 의문을 품을 필요는 없다. 생명작용을 보면 의문은 쓸데없는 것이 된다. 내 생명작용은 내 뜻과 상관없이 돌아간다. 내 호흡은 내 생각과 상관없이 조화롭게 오간다. 내 심장은 내 생각과 상관없이 조화롭게 뛴다. 생명작용의 그 온전한 움직임을 보면 불가지의 어떤 힘이 나를 대신해 나를 온전히 돌본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내 잠도 그의 소관사항임을 인정하게 된다. 그와 더불어 불면증은 자동적으로 사라진다. 29. 절실한 만큼 낫는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자신의 본성을 다한다. 바위, 나무, 꽃, 풀, 비, 바람 등 만물은 스스로의 본성을 다하며 존재한다. 꽃은 적당히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피어나는 것이 아니다. 꽃은 자신의 본성인 꽃을 피우는 일에 결코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다. 꽃은 꽃을 피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 존재의 본질을 드러낸다. 꽃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인적이 없는 신산유곡에 자라는 나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한 포기 잡초도 묵묵히 자신의 본성을 다하며 성장한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만물은 모두 그렇게 자신의 본성을 다해 존재한다. 거기엔 성실함이 있고 불굴의 의지가 있고 절대 긍정의 마인드가 있고 절실함이 있다. 봄날 여린 새싹이 굳은 땅을 뚫고 머리를 내미는 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작용이 아니다. 거기엔 생명이 근원적으로 배태하는 절실함이 있다.
꽃이 피는 것은 꽃의 마지막 단계다. 꽃이 피는 것은 꽃이 할 수 있는 모든